조금 보시기에 따라서 되게 재밌는, 웃긴,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40대 남성인데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이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대구에서 여느 때처럼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웬 남성이었는데요. 내가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보자가 3주쯤 전에 그 아내랑 같이 커플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전화를 건 이 남성이 제보자한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당신이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협박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보자는 당연히 이 성매매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판단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아내랑 간 마사지 갔는데 선생님 성매매한 거 지금 걸렸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이 제보자의 성매매 영상을 확 퍼뜨린다면서 협박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상대 남성 그야말로 혼신의 연기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연기파 보이스피싱, 제보자와 보이스피싱범이 나눈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네, 되시죠? 네, 앞에 방문하셨던 타이 마사지 가게 사장이에요. 네, 예, 저희가 방문했던 일 때문에 본인한테 문제될 만한 일이 생겨서 전화드렸어요. 네, 예, 당시 장사가 안 돼서 실장들 시켜서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영상 촬영 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아가씨한테 마사지 받으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 촬영되셨고, 예, 본인이 아실 만한 지인들 연락처 100여 개 정도를 확보를 했고, 지금 본인이랑 통화해보니까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인 가족 지인들 카톡으로 20명 초대해서 영상 보여줄 테니까 보고 얘기해달라고요. 야, 막내야, 12월 20일 20명만 초대해라. 야, 씨. 그러니까 지가 그냥 혼자 전화하면서 네. 야, 막내야 20명만 초대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마사지 받았다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타이 마사지 사장인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마사지 받는 방마다 사실은 카메라를 놨다. 근데 당신이 그 안에서 이른바 마무리, 그러니까 성매매를 가리키는 말로 보여요. 마무리까지 하는 것까지 다 찍혔다. 근데 나 당신 지인들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래? 그러더니 갑자기 야 막내야 그 지인들 중에 한 20명 골라서 단체 대화 방법 만들어 봐라. 그거 거기다 다 풀어서 영상 풀어서 창피 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 이 뭐하는 인간이야 하면서 뚝 끊어버리신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어제 이 녹취를 듣고 좀만 더 들어보시지. 그 다음이 궁금한데 그냥 너무 빨리 끊으셨어. 근데 뭐 실제로 사실은 저는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이분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떳떳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곳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발절인. 그렇죠. 보이스 피싱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마 이 제보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본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아서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앞에 경찰서가 보였다고 해요. 파출소. 예.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전화한 사람이 정말 그 마사지 업소의 사장인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 결국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도를 했지만 미수까지 된 것도 보기도 애매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접수를 못했는데 결국 아는 경찰한테 좀 전화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제보자가 했다고 해요. 경찰이 또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거기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어지간하면 진짜 그러겠는데 너무 발연기야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을 하면서도 저건 말이죠. 아주 제대로 걸리는 사람한테는 결정적이거든요.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해서 제보해 주신 분은 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그 수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뭐야 나는 지금까지 타이 마사지 아니라 어디 마사지점에 간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중에서 갔고
혹시 내가 그땐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 그때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행동이 떳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 무게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 업체인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1,000만 원까지 송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여러 개 해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월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뒤에 해주실 말씀을 조금 미리 공개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분도 그렇고 대부분 뭐 분들이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대응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발절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돈을 뜯긴 사례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보시듯이 제 최소로 해드릴 수 있는 최대로 깎아드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돈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 합의 안 보면은 아까 얘기드렸던 분들 지인들한테 영상 처리고 사이트에 넘겨봤어요. 사장님 나랑 1,000만 원에 합의 보실래요? 애초에 내가 영상 지금 4,700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완전 코가 깨인 거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법은 똑같았는데 이 남성은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남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애 아빠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남성이 뭐 10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나눠 입금을 해서 총 62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구가 끝이 아니었고 이번엔 진짜 끝이라면서 또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때 가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불법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아까 하셨던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은 이게 뭐 무슨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끊을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발을 갖다가 댄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고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걸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성매매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원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또 자기 뭐 아이들 이름까지 뭐 운운한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허튼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고 저도 이런 상담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매매 같은 거 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협박을 받을 때 첫 번째 아마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본인이 이렇게 협박받고 처음에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돈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고요. 결국 손해대로 보면서 결국 본인도 처벌받는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똑같아요. 보이스피싱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얘기를 하고요. 혹시나 범죄에 비슷한데 항상 간 사람은 범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맛이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